지구상의 어떤 집단과 비교할 때 가장 단일성이 강하기 때문에 단일 민족이라는 용어를 써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저는 고국에서 2억 마일리 떨어진 중앙아시아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곳 사마르칸트에도 이미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으면서도 항상 고국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서 때때로는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한민족, 아니 우리는 어떻게 성공 또는 실패했는가 이런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2012년도에 한반도 멸망론이라는 주제를 갖고 글을 썼고요. 그리고 올간지에 연재를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었고요. 훨씬 세월이 지난 다음에 2019년도에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면서 한반도 멸망론을 강의했습니다. 그 당시 때 한반도 멸망론이라는 제목을 갖고 상당히 우려를 했었는데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반도적 사관, 반도적 인식, 반도적 시스템, 이 모든 것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한민족, 한반도 자체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 것까지 더불어서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한민족 부흥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는 제가 굉장히 한국 세대에 실망도 하고 우려도 하면서 그래도 희망을 갖고 한반도 멸망론, 즉 한민족 부흥론을 내세웠는데요. 지금은 또 다른 면에서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런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성공한 국가이거든요. 전 세계가 인정합니다. 유엔도 이미 선진국으로 발표했고요. 경제적으로도 제가 2019년도에 통계를 보여드리는데 지금은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GDP 대비 세계에서 7위를 오고 간다 이런 설까지 있을 정도니까 정말 우리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것이죠. 그리고 제가 해외를 다니다 보면은 한국이 얼마나 성공한 나라인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력도 이미 정상급에 올라서 각종 부분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시샘까지도 받는 형편입니다. 정적 발언권도 굉장히 세지고요. 문화적으로도 뛰어난 인재들이 탄생하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은 소수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뛰어남을 인정받았고요. 그것은 한국인의 우수성 또는 천재성 이런 것을 설명을 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가 대중문화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나오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한류로 표현되는 대중문화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다 우리 한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미 세계화에 성공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한국 사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3, 4년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아니면 그 이전일까? 이때부터 헬조선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한반도 멸망론과 그리고 청년들이 주장하는 헬조선은 사실은 꼭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럴 만한 주장과 인식을 가질 만한 타당성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청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노인들도 똑같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한국 사회의 문제점은 자각하고 있고요. 아쉬운 점은 세대별로 볼 때 청년 세대와 그 윗세대 또는 노년 세대 간에는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대한 벽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갈등이 있고요. 그 이상의 표현도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로서도 꼭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행복지수가 세계에서도 아주 낮은 층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아무리 성장하더라도 선진국 대회로 올라갔다 할지라도 우리 삶은 굉장히 팍팍하고 그리고 행복지수는 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간이거든요. 인간의 존재 가치를 최대한대로 구현하고 개체로서 또는 가족으로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겁니다. 어디 제가 다녔던 파밀의 오지, 중앙아시아 사막 또는 북극권 어디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자기가 만족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볼 때 한국 사회는 정말 문제가 많고 한국 사회가 얼마나 갈등과 그다음에 그 이상으로 점철되고 더 심해지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힐 일이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계는 우리를 주목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 한민족의 기적 이런 것들에 관해서 용어 자체를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라인강의 기적, 독일의 전후 부흥을 모델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능가하는 기적을 이룬 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란 말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그 밖에도 새마을운동 등도 마찬가지로 흔히 말하는 제3세계권 아니면 저개발 국가에서는 발전의 모델을 삼은 겁니다. 심지어는 1979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등서평 주도의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도 새마을 운동을 모델로 한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공을 두고 각 분야의 이론가들이 그동안 많이 진단했고 분석을 하고 전망을 했고요. 실제로 우리도 그런 성공의 사례들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목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 판단에 따르면 2010년도까지는 한국의 성공을 부분별로 이렇게 언급하는 정도에 그쳤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세계 사람들의 관심은 우리가 아니라 세계 제2위의 경제력을 자랑했었던 일본, 그리고 다시 부상하기 시작하는 중국,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낀 우리를 부분적으로 언급하는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졌죠. 2019년도에 코로나가 시작됐죠. 그런데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세계가 한국을 주목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BTS가 등장하죠. BTS가 등장했기 때문에 세계가 좀 더 주목했다. 아니면 세계에서 한국을 주목했기 때문에 BTS를 주목했다. 이 두 가지는 서로가 연관성을 맺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더 큰 거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컸기 때문에 한국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다양한 분야의 활동들이 세계에 알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공은 경제적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그 사람들의 역할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할 때 견인치 않고 그랬던 우리 윗세대 사람들을 존경하는 겁니다. 반면에 왜 성공했는지 우리는 스스로 분석한 작업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부 경쟁에 몰두했던 겁니다. 살기 위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또 다른 요인도 있고, 나중에 제가 한민족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주의라든가 아니면 타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부의 노력이라든가 일부 사람들의 성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역사학자 입장에서도 다른 분야의 연구 성과들을 보고 지금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되는 사회과학적인 성과 지표들도 찾고 공부합니다만 그래도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전체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소한도 그들의 존재, 역할을 알고 그들을 평가하는, 존경하는 그런 풍조는 가질 필요가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우린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란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양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불리할 요건들이 있었어요. 오직하면 세계가 기적이란 말을 썼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 극복을 했어요. 오로지 하나, 정신적인 면, 공동체식의 분열, 이런 거 빼놓고는 우리는 성공한 것이죠. 그래서 큰 역사의 틀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극복해서 근대사, 현대사는 성공했다. 이거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제가 이런 강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왜 2012년도부터 한반도 멸망론 등 한국사의 부정적인 면을 해소해야 될 점,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을 지적할까요? 첫 번째는 어떻게 발전했는가, 그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반성을 하고 보완을 하고 지속시켜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시 실패로 돌아간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세계 2위의 경제력을 자랑했던 일본도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그보다 더 추락한 상태로 우리가 만약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미래 세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저의 손자, 손녀 세대들,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죠?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국권을 상실했고 일본이라는 나라에 35년 동안 식민지가 됐고,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고 동족 상전이죠. 그리고 얼마나 가난하게 살게 됐습니까? 이런 우를 우리가 또다시 범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저를 비롯한 윗세대들, 그리고 지금 한참 한국사의 중시가 되는 50대 그리고 40대 세대들, 이거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무한한 애정이죠. 우리 생물학적 본능 때문에 가족, 공동체, 그리고 한민족은 독특하기 때문에 민족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해요. 저는 민족주의자라고 보고 싶지는 않지만 민족에 대한 애정은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우리는 우리 민족이란 말을 쓰거든요. 독특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우리는 단일 민족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 한국사회는 민족의 개념과 정에 대한 오해가 난무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논쟁을 벌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단일 혈족, 단일 종족은 아니지만 이미 꽤 오래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하나의 역사 공동체가 됐고
지구상의 어떤 집단과 비교할 때 가장 단일성이 강하기 때문에 단일 민족이라는 용어를 써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다종족 사회라고 또는 다문화 사회라고 주장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세계에 나가서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보면서 그 신뢰를 보고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는 겁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세 번째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꼭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이 강했어요. 그것은 지식의 유무와 무관하게 다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요인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저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그리고 소명감도 있는 것이죠. 확실히 우리 현재가 미래랑 연결된다는 것은 특히 우리 민족은 자손을 통해서 영생한다는 것을 자각해왔거든요. 더군다나 생물학적인 연구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한 개체는 DNA를 통해서 미래를 연장되는 겁니다. 당연히 인류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특히 역사학자인 저로서는 소명감이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정체성의 규명이란 말을 썼는데요. 요즘엔 정체성이란 말이 너무 흔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회적인 대토론과 함께 함의가 있어야 되고요. 왜 정체성이 필요한가? 그리고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또는 우리 문화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거 전부 다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작업들이 안 되고 있어요. 정체성의 규명이라는 것은 모든 개체 그리고 특히 인식을 갖게 된 인간으로서는 본성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존재 의미를 확인하고 싶어요. 정체성을 규명하지 않으면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나의 존재 가치에 관한 문제, 앞으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그리고 제가 세상을 떠날 때도 거기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한 개체, 개체 모임인 사회, 그리고 우리 민족 공동체,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규명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어떤 첫 번째가 될 수가 있겠죠. 위기상황과 위기의식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위기상황을 느끼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경제적 문제예요. 그 중에서도 무엇입니까?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라든가 아니면 시장에 갔을 때 물가가 비싸졌다든가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표피적이고 단기적인 건데요.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이 닥쳐오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부에서도 그렇고 국제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일부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일찍부터 위기의식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던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오늘 한민족 왜 또는 어떻게 성공했는가 또는 실패했는가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